안녕하세요. 포트넷 시큐리티 코리아의 배준호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필수 기술과 SASE,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 기능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런 간단한 포트넷 회사 소개 간단하게 하고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IT 아키텍처가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트리거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화벽 외에 포트넷 솔루션이 왜 별도로 또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과 국내 구축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엣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엣지, 클라우드 엣지, 모바일 엣지 위치별로 필요한 SD-WAN, SD 브랜치, 그 다음에 세시 구축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각 엣지별, 로케이션별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포트넷의 최신 OS인 버전 7에서 탑재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구축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VPN 환경 대비 차세대 ZTNA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포트넷 회사 소개와 디지털 전환 아키텍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슬라이드는 포트넷의 그냥 기본적인 회사보다는 가트너라는 평가 기관에서의 보는 시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 시각에서 봤을 때 포트넷은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점유율 탑3 벤더고요. 보안 시장에서의 탑3 벤더입니다. 그 다음에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 2개 부분에서의 업계 리더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트워크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과 UTM,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 방화벽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원 엣지, Secure SD-WAN 분야에서의 이제 매직 쿼드런트 리포트에서도 탑3 분야에 랭크되어 있는 벤더고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웹 방화벽, SIEM, 그 다음에 유선,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 그 다음에 Secure Web Gateway, 그 다음에 인도어에서의 무선 로케이션 서비스입니다. 무선 위치 추적이죠. 위치 추적 서비스에 대해서 가트너로부터도 꽤 괜찮은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벤더로서 같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하단에 보시면 IDS, IPS를 합한 IDPS, 이메일 보안, NAC, NAC,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OA, 최신 SOA 운영,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필요한 자동화를 위한 SOAR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한 벤더로 이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그리고 본 세미나의 본 세션, 그 다음에 제 세션의 이제 중심 스토리가 되는 각 솔루션이 나오게 된 시대 트렌드가 여기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누구도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큰 흐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저희의 라이프, 각종 기업 어플리케이션, 리테일, 각종 트랜스포테이션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들이 기존에 수동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뀌고 있는 새로운 엣지 출현에 대한 큰 트랜스포메이션 속도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코비드-19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 리모트 워커, 그러니까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환경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기존에 없었던 재택근무자를 위한 IT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보안 솔루션 수요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세 번째, 5G 이동통신처럼 점점 무선의 속도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되면서 기존의 유선에 비해서 모바일 속도가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충분히 이용 가능할 만큼의, 특히 지연 속도가 최소화된 5G 서비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엣지, 멀티 MEC 분산 아키텍처가 점점 커지고 있는 트렌드고요. 이로 인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이버 공격 전파 속도, 그 다음에 사이버 공격 포인트 로케이션이 새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가장 큰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기존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있었던 서버,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가 점점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클라우드 새로운 환경에서의 이제 데이터 보안, 정합성, 컴플라이언스, 산업 규제와 같은 이런 새로운 보안 이슈들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이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네 가지 급부상하는 뉴 트렌드에 인해서 IT 아키텍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고 글로벌 컨설팅, 각종 컨설팅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이 부분을 이제 엔드 투 엔드 뷰로 보자면 현재 에지 이즈 뷰를 보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사용자 엔드포인트, 뭐 오피스, 브랜치, 재택, 원격적으로 OT 공장 환경이죠. 이런 엔드포인트 환경이 기업 데이터 센터에 놓여 있는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기 위해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MPLS 전용선을 통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간을 거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SaaS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접속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까지 수많은 비용 버짓을 투자해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보안 솔루션이나 각종 보안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워크로드,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프라 보안 투자를 해오셨고요. 거의 80% 이상의 기업 버짓을, IT에 스pen딩하고 있는 버짓을 데이터 센터와 엔드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까지 많이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 급변하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에 이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더 이상 데이터 센터에 머무른 게 아니고요. 각종 클라우드, 뭐 AWS, Azure, 구글, 오라클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으로 워크로드가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는 트렌드.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SaaS 어플리케이션들이 급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어 왔던 많은 비용이 점점 클라우드, SaaS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업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시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MPLS 전용선만 쓰던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간이 점점 SASE,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SASE를 쓰거나 Secure SD-WAN으로 최적화, 경로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MPLS와 전용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s is to be 아키텍처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이제 보안 고려 포인트들이 생긴 거죠. 상단부터 보시면 SD-WAN 구간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한 트렌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SaaS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를 쓰면서 그쪽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이슈,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던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보안을 또 고려하기 위한 솔루션의 급부상, 필요성이 이제 검토가 필요하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ASE나 이제 직접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위한 이제 SASE 검토가 또 필요한 타이밍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종 사용자들이 점점 리모트 워커, 모바일 환경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 글로벌 애니 로케이션에 접속하는 모바일 사용자를 어떻게 기존의 기업 보안의 같은 테두리 안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각종 리테일이나 각종 지사들이 빨리 뭐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런 급변하는 타이밍 속에서도 SD 브랜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브랜치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기업 보안 테두리 안에 수용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검토가 급부상하고 있는 시대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변화를 화면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as is 왼쪽에 to be 아키텍처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키텍처 입장, 어플리케이션 입장, 시큐리티 입장, 그다음에 관리 포인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사람이 그동안 많이 인력이 투입되고 뭐 유지 보수, 데이터 센터 비용, 전력 비용, 전기 비용, 상면 시설 비용, 각종 비용, 카펙스, 오펙스에 대한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또 매니지먼트 하단에 있는 설명에 또 급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에브리웨어, 그 다음에 온프레미스, 오프프레미스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우드,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시는 환경으로 바꾸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안 고려, 그 다음에 리모트 워커, 모바일 워크포스에 대한 이제 보안 고려 설계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저희가 당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에 더불어서 이제 본 세션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분은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있지만 그거 외에 굳이 포트넷이라는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왜 굳이 다시 사용해야 되고 사야 하고 구축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클라우드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급부상하면서 클라우드 간 통신의 증가,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와 지사,
직원들 PC 간의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을 보안을 고려했다면 점점 클라우드 안에 있는 VPC 간의 통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시성, 어떤 데이터들이 주고받는지에 대한 복잡성에 대한 증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한 타이밍이고요. 또한 이제 급격하게 인프라 변경, 이 부분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로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하는 환경 변화 요소도 있지만 클라우드의 어질리티 특징인 오토 스케일, 필요한 만큼 증설시키고 필요 없을 때는 감소시키는 인스턴스를, 리소스를요. 그러한 상황에 맞게 보안도 다이내믹하게 변할 수 있는가, 자동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인프라 환경 변화가 급 숙제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 대상 영역의 확대라는 것은 뭐 어떤 점이냐면 단순 한 클라우드만 쓰시던 거를 2개, 3개 클라우드로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다중, 멀티 클라우드로 쓰시거나 기업에 있던 데이터 센터 또한 고도화시키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또 구축하신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또 통신사가 제공하는 사시 솔루션, 그 다음에 각종 사시 벤더의 또 전형적인 또 사시 구독형 서비스, 각종 서비스들이 다 출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큐리티 폴리시를 적용을 좀 더 쉽게 할 수 것인가. 그 다음에 섀도우 IT, SaaS 어플리케이션의 단점인 섀도우 IT 환경 제어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급부상하는 이런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여기에 포티넷이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부분으로 포티넷이 고객분들한테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분들한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수용 트렌드라고 CMM으로 이제 비유한 얘기인데요. 왼쪽부터 리가시는 기존의 IDC 환경이고 대다수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점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다수 엔터프라이즈 기업은 아직 전반적으로 클라우드로 또는 갈까 말까 이제 판단하시는 와중이죠.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 클라우드를 빨리 퍼스트 어답션 도입하시는 선진 기업들이 계시고, 이러한 환경에서 요 오른쪽 Y축에 보이시는 이런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해지는 성숙 모델을 지금 급변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신속함, 자동화, 통합, 그 다음에 CI/CD에 머지되는 이런 형태로 솔루션들이 필요해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포티넷은 기존에 이제 퍼블릭 사업자한테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한테 이제 제안드리고자 하는 또는 레퍼런스를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크게 9시 방향에 있는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은 아무래도 포트넷 그 넘버원 솔루션이죠. NG4, UTM이 여전히 클라우드 시대에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화면은 클라우드 사업자의 이제 리소스 쪽에 보시면 방화벽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화벽 기능이고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레이어 OSI 7 레이어 중 레이어 4 정보까지만 프로토콜 정보, 포트 정보, IP 주소, 5 터플의 레이어 4 정보 기반으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하는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ACL 방화벽들은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방화벽을 구축 운영하고 빠른 신속한 디플로이 구축을 할 때는 좋지만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 사고나 각종 사이버 보안 이슈는 레이어 4 이슈만 가지고는 탐지나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일례로 바이러스, 멀웨어, 그 다음에 스팸, 이메일, 피싱 공격, 네트워크 웜 공격, 본넷, 웹트랩, 그 다음에 각종 랜섬웨어, 신종 출현하고 있는 랜섬웨어, IoT를 클라우드에 올리셨을 경우에는 클라우드 IoT 대상의 사이버 공격, 이러한 것들이 ACL, L4 기반의 ACL 방화벽 가지고는 탐지나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단에 보이시는 대응 기술을 적절히 디플로이하고 아키텍처 설계할 수 있는 타임을 가지시는 게 충분히 이제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방화벽은 레이어 4 기반의 ACL 기반, 그 다음에 몇 가지 성능이나 확장성 부분, 그 다음에 로그의 관리 기능 부분에서 이제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 실제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마이그레이션한 고객분들의 많은 이제 반응의 대다수 이제 내용입니다.
뭐 하나로 이제 일례로 AWS 최근에 네이티브 파이어월을 이제 런치를 하셨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WS 네이티브로 네트워크 방화벽 서비스가 새로 올라온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IPS 기능과 같은 레이어 4 이상의 뭐 멀웨어 탐지나 랜섬웨어 탐지나 신규 악성 코드 샌드박싱하는 기술들은 이 상품의 이 기능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WS 파이어월 분명히 좋은 솔루션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포티넷은 IPS 룰셋, 결국 이제 많이 알려진 IPS 시그네처를 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사실 이거에 대한 딥다이브, 기술적인 딥다이브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소개 영상을 화면에 보시는 URL을 클릭을 해주시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간단하게 어떤 것이고 어떤 때 쓸 수 있고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은 AWS WAF 웹방화벽이고요. 웹방화벽에 대한 requirement, 적용 디플로이먼트 요구사항이 있으실 때도 AWS WAF에 올라가는 적용되는 트래픽의 WAF 안에 룰셋이죠. 결국 어떤 웹 트래픽이 이상하다, 공격이다 이런 거를 탐지해 줄 수 있는 룰셋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AWS 네이티브 방화벽과 와프에 같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네이티브 연동이 직접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클라우드 보안에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트워크,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워크 보안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클라우드 온램프입니다. 클라우드 온램프를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클라우드 온램프를 뭐 이미 적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러한 기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필요한 거냐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으면, 자, 클라우드 특히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의 경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글로벌 각종 지역에 퍼져 있는 브랜치 오피스, 뭐 리테일 오피스 등 각종 오피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실 때 기존에는 또 라우팅 ISP 사업자가 중간에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온램프 서비스 이 기술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같이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SD-WAN하고 다이렉트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 접속하는데 좀 더 고속, 그 다음에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된 라우팅 패스를 거칠 수 있는 기술 효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 어플리케이션 또는 고객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이런 클라우드 온램프가 적용이 제대로 적절히 되어 있는가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AWS, Azure, 구글은 구글의 경우 인터커넥트, AWS의 경우에는 T-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Azure의 경우에는 버추얼 원하고 익스프레스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 클라우드 사업자를 쓴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딸려오는 게 아닙니다. 디플로이를 같이 해주셔야 되고 고객사 분께서 포티게이트를 쓰고 계시다면 이거를 다이렉트 연동하는 네이티브 연동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클라우드에 좀 더 옵티마이제이션 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플랫폼, 클라우드의 플랫폼 보안 중에 이제 워크로드 프로텍션 솔루션들이 굉장히 수요가 많죠. 물론 뭐 국내 솔루션, 해외 솔루션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계시지만 CWP, 뭐 CASB, 컨테이너 보안, 각종 이러한 SaaS를 위한 CASB 보안,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입니다. CASB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왜 있냐 하면 간단하게 봐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AWS 상단 오른쪽에 Azure, 왼쪽에 구글 클라우드를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 경우에는 통합 보안, 제대로 된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제대로 세팅했는지, 설정 뭔가 잘못한 건 없는지, 이거에 대한 통합 뷰를 보기 원하시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이런 보안 리퀘어먼트를 위해서 CWP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포티넷의 경우에는 포티 CWP 버전 21.1이 최근에 나온 CWP 솔루션이고요.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인터그레이션, 네이티브 인터그레이션이 API를 통해서 다이렉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계정 설정이나 기본적인 설정은 하셔야겠지만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워크로드 보호 통합, 그 다음에 워크로드, 클라우드에 디플로이, 구축해 놓으신 리소스의 워크로드가 알려진 노출에 위험도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스토리지 노출도 알려진 하지 말아야 될 액션이나 알려진 위협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몰웨어, 그 다음에 DLP 스캔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해당 탐지된 내역을 보고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각종 리소스들이죠. 각종 리소스들에서 실시간으로 위협 또 알려진 사이버 위협을 내포한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이런 알람을 띄워줍니다. 결국 이제 운영자, 고객분 입장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위협이 어느 포인트에 클라우드에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솔루션 개요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캐스비입니다. 캐스비는 이제 섀도우 IT, SaaS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단점 부분, 그다음에 찾아야 될 부분인데 이거 기업 어플리케이션에서 허용하지 않은 섀도우 IT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현황 분석.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포티 캐스비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점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과거에는 한 3, 4개 정도 지원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저희도 고객분들께서 포티 캐스비를 이용해 주시면서 이런 서비스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스토리지, SaaS 서비스에 제공되는 스토리지의 이용 내역,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파일, 화면에 보신 것처럼 누군가 미주 쪽에 스토리지에, 애저 스토리지에 파일을 올렸는데 그 파일 내용 안에 이러한 DLP 탐지 필터에 걸렸을 때 이제 시간대별로 누가 언제 어디다 올렸는지 이런 섀도우 IT에 대한 트래킹, 모니터, 그다음에 조치가 가능한 이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이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수요가 이제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이제 포티넷이 자체 클라우드를 가지고 제공하는 SaaS 서비스입니다. 이건 오피스 365를 사용하실 경우에 이메일 보안, 그다음에 ATP 샌드박스, 오피스 365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검사해주는 이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샌드박스,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굳이 구축 안 하시고 구매나 직접 구축을 안 하시고 클라우드 쪽으로 올릴 수 있는 샌드박스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이 된 상품이고요. 웹방화벽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이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기 위한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에 대한 이제 SaaS 서비스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티넷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다음에 레퍼런스로 확보되고 있는 솔루션 고객 부분들은 대부분 이 3개 캐테고리 안에 3개라 하면 네트워크,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두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클라우드 네이티브 각종 퍼블릭 서비스 프로바이더들께서 이런 네이티브 서비스를 계속 오픈을 하시는데요. 릴리즈를 하시는데 뭐 인텔리전스, 리스판스, 오토메이션 각종 네이티브에 대한 API가 포티넷과는 직접 인터그레이터 커넥터 통해서 인터그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티넷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AWS 레퍼런스 아키텍처고요. 이거는 이미 수많은 고객, 글로벌의 수많은 고객, 국내 고객분 포함이 있습니다. AWS의 이런 형태로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검증된 솔루션으로 AWS에 디플로이 가능하게 네이티브 연동이 이미 돼 있고요. 자, 애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주어도 애주어 펑크션이나 코스모스 DB 같은 이런 네이티브 서비스에 직접 연동이 되는 인터커넥트된 커넥터가 제공이 되면서 검증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애주어 고객, 그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오라클 OCP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검증된 환경, 국내 고객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고객분 오라클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방화벽 요 화살표 부분에 위치하여 포티넷이 방화벽 IPS, 네트워크 IPS입니다. 호스트 IPS가 아니고 네트워크 IPS, 그다음에 VPN 기능을 통합하여 클라우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보안을 같이 수행하는 것을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이미 됐다는 얘기고요. 특히 SAP 고객 분이실 경우에는 애주어나 최근에 이제 AWS도 이걸 발표하셨는데 요 SAP HANA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하나 어플리케이션을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보신 것처럼 프라이머리 데이터 센터와 리지언과 디제스터, DR 센터를 위한 리지언 2에 이런 식으로 디플로이, 빨간색 부분이 포티넷 솔루션이고요. 파란색 부분도 여기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검증된 벤더 간 검증된 솔루션으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좀 더 빠른 검증된 재검증이 필요 없는 솔루션으로 빠른 클라우드 보안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각종 엣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엣지, 클라우드 엣지, 새로 출연한 모바일 엣지 위치별로 SASE가 적용이 잘 되는 곳도 있고 SD-WAN이 필요한 곳이 있고 SD 브랜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포티넷은 이 SASE, SD 브랜치, SD-WAN 솔루션을
FortiOS라는 원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레퍼런스 확보가 지금 가능한 상태고 국내 고객분, 그다음 국외 고객분을 요 케이스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SASE, SD-WAN, SD-Bridge 수많은 좋은 용어들을 각종 벤더, 포트넷을 포함해서 각종 벤더에서 좋은 솔루션에다가 이제 많이 광고를 하십니다.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 솔루션이 만사형통 모든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결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업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구축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시겠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점점 클라우드로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는 SaaS 어플리케이션 쓰고 계신 거고 SaaS 어플리케이션도 연동하는 API를 통해서 과거 기업 데이터 센터에 쌓아놓은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API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선들은 그런 걸 표시하는 거고요. 왼쪽은 1번 테두리는 기업 건물 안에 또는 기업이 그동안 수년 동안 구축해 오신 보안 시스템 경계선 안쪽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접속하는 직원들입니다. 또는 브랜치 오피스들, VPN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브랜치 오피스 엣지고요. 3번 영역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비드-19이나 최근에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서 발생한 새로운 엣지 구간입니다. 오프넷 사용자라고 대부분 많은 이제 벤더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프 네트워크입니다. 오프 네트워크 유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기업 보안 시스템 바깥쪽 주로 인터넷, 카페나 집이나 아니면 전국 곳곳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접속하는 오프넷 사용자 이런 사용자들을 어떻게 이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때 또는 데이터 센터나 이 인트라넷 쪽으로 접속할 때 제어를 할 것이냐,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숙제가 있을 때 그 각 포인트 1번, 2번, 3번 영역별로 필요한 솔루션이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SASE하고 SD-WAN 솔루션을 같이 결합해서 구축한 고객사 케이스고요. 간단하게 좀 오늘 세션이 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딥다이브 세션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도약식 비교로 보여드리는데요. 에지이즈는 이제 SD-WAN과 SASE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입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본사와 각종 지점, 계속 일하는 지점, 그 다음에 모바일 재택 원격 근무자들을 위해서 랩탑에 PC 또는 각종 태블릿 기기에 에이전트를 까시거나 아니면 특정 SSL VPN 웹사이트 포털로 들어와서 거기를 통해서 기업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구축을 해오셨습니다. 게다가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로 점점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이 마이그레이션 되거나 SaaS 어플리케이션을 쓰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종 포인트마다 보안 정책을 일일이 하나씩 또는 잘못된 보안 정책을 설정하시면 또는 재택근무자에 대한 보안 정책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멀웨어나 악성 코드가 감염된 PC를 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 접속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워서 많이 이걸 허용을 안 하시죠. 허용 안 한다는 얘기는 클라우드나 이쪽을 전부 다 이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다시 리턴하는 트래픽 형태로 구축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인한 병목 형상 발생, 성능 저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종 장비들이 성능 저하가 생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본사 지점 약 1000명 정도 또는 2000명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인원을 수용하게 장비들을 사이징해서 구축을 해왔는데 갑자기 모바일 바깥에서 새로 진입 구간에서 진입하는 트래픽으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나 장비가 뻗거나 또는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비로 이 고객분들께서는 자 모바일 재택근무자는 SASE를 통해서 보안 정책을 일원하고 기존의 물리적인 장소, 물리적인 로케이션에 있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사용자들은 SD-WAN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일괄 보안 정책, 통일된 보안 정책, 그 다음에 아까 클라우드 온램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AWS, Azure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안쪽에 있는 VPC 안쪽 진입 구간의 SD-WAN 장비를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보안 정책화를 일원화시킵니다. 이 패스를 통해서 트래픽, 유저 트래픽이 송수준 되고요. SaaS 어플리케이션 경우에는 캐스비입니다. 캐스비 쪽도 SASE 안에 포함된 모듈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포함한 SASE와 기존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로 업그레이드된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이제 해결책을 찾고 계십니다. 효과를 보고 계시고요. 자, 시큐어 SD-WAN에 대한 이제 국내 고객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 고객분들은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된 사무소, 브랜치 오피스에서 기업 데이터 센터로 전용선을 통해서 또는
좀 더 속도 향상을 위해서 또는 가용성 확장을 위해서 인터넷 ISP 회선을 2개를 더 추가하셨고 여기 퍼블릭 클라우드 아zure의 또 서비스를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VDI 서비스를 또 쓰셔야 되는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퀘어먼트와 유사한 고객분 경우에는 사실 SAS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사용자 워크포스에 대한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보안 정책을 갖고 계신 기업이신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업 데이터,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IDC와 퍼블릭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소스가 지정된 로케이션, 물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SD-WAN이라는 장비 하나만 탁 놔서 SASE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보단 심플, 단일화해서 기능에 이제 SD-WAN과 IPS 보안 기능들을 합해서 사용하시는 이제 주요 케이스입니다. 특히 국내 저희 포티넷에 이제 가장 많은 또 레퍼런스 케이스, 유즈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분들도 집으로 이제 이동하시거나 특정 소규모 사무실 렌탈을 해서 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러 한 10명, 20명 사용자일 경우에는 이런 SD-WAN 장비 조그만 랩탑형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것이 SASE나 또는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각각 싸서 이제 운영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보안 정책 운영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수가 굉장히 적고요. 실수를 하면 보안 정책을 잘못 설정해서 홀이 생기는 그런 실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즈 케이스들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재택근무 이런 콜센터 분들께서 많이 이제 바깥으로 모바일 워크포스로 바뀌시면서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지금 저희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 쪽 고객분이십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IDC 상면에 기존에 이제 수년 동안 운용해 오시던 기업 어플리케이션이 이미 있으신 거죠. 그 다음에 MPLS 회선을 쓰다가 초고속 인터넷 절감 비용을 위해서 회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초고속 인터넷 VPN 쪽까지 연동을 계속 확대하는 고객사이시고요. IDC 기준으로 본사 건물 따로 있으시고 전국의 지사 영업점 따로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제조사다 보니까 공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공장 위치별로 전부 다 회선 연결이 필요하죠. 이런 회선 연결에서의 SD-WAN 효과가 굉장히 좀 적절하게 나왔던 고객사이시고요. 더불어서 이 안에 있는 지사의 백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억세스의 일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티 클라이언트, 무선,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포티 게이트 방화벽까지 SD-WAN으로 이런 UTM 복합 기능까지 전부 다 같이 구현하신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ASE는 필요가 없는 현재는 이제 필요 없는 케이스로 이제 확인이 된 사이트인데요. 왜냐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재택 외부에서의 들어오는 트래픽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죠. 10명, 20명 이하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SASE를 또 1년 구독형 몇 억을 주고 또 구독형 하는 것보다는 포티넷의 장비에 공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 비용을 받지 않는 솔루션인데요. SSL VPN이라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켜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러한 기능을 킴으로 해서 이런 SSL VPN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시소분들께서도 CTO 시소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신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구축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요 세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SASE와 SD-WAN과 SD 브랜치가 포티넷이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 필요한 로케이션, 필요한 유즈 케이스별로 솔루션을 선택해서 제안할 수 있는 유연성,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포티넷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굳이 솔루션을 계속 비용을 주고 사시는 게 아니고 새로운 솔루션을 사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장비의 업그레이드만 또는 부가 라이센스 구매만으로도 이런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키포인트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GTNA 구축이 얼마나 쉬운지를 간단하게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이제 데모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첫 슬라이드 세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티넷 시큐리티 패브릭, 특히 가운데 있는 포티 OS의 핵심 기능들입니다. 이 기능들을 가지고
고객분들께서 디플로이 하시고 클라우드에 올리시고 이런 기능들을 쓰시는 건데 지금까지 포티넷의 장비를 포티 OS가 탑재된 장비들을 이제 구매를 해주시고 운영 중인 고객이시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SASE, SD-WAN, SD-Branch, 그 다음에 GTNA 기능까지 버전 7으로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충분히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를 지금 포티넷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구매해오신 장비들을 완전 교체나 대규모 교체가 아닌 ROI 투자 보호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만으로 물론 업그레이드 대상에 한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티 OS 버전 7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 중에 빨간색 부분은 직접적인 업그레이드를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SASE, SD-WAN, 그 다음에 NG5 차세대 방화벽 기능, 데이터 센터 엣지 구간에 동작하는, 그 다음에 LAN 엣지 유무선, 물론 스위치와 와이파이는 별도 제품이죠. 물리적으로 다른 거죠. 그 다음에 5G 포티 익스프레스 같은 기능들을 연동, 익스텐더입니다. 포티 익스텐더. 그런 기능들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보라색과 이 푸른색 부분들은 포티 OS 안에 연동하기 위한 커넥터가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설명드릴 GTNA 기능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GTNA를 위해서는 이제 포티 EMS나 포티 클라이언트를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기가 된 거고, 캐스비 앞서 말씀드린 캐스비, CWP는 별도 제품이지만 캐스비, CWP와 포티 OS 7이 연동해서 차단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단 연동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OS7에 그 수많은 이제 이런 보여드렸던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티넷 고객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TCO 효과에서 ROI 효과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GTNA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10년 넘게 VPN 기술은 굉장히 많이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가성비 좋고 안정적이고 산업에서 검증된 기술로 왼쪽에 보시는 VPN 기술은 전송 구간 보안을 위해서 쓰고 계세요. SSL VPN, IPsec VPN을 통해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클라우드의 부상, 클라우드 워크로드로 통하는 진입 구간의 보안, 그 다음에 모바일, 재택근무자 사용자들, 새로 출연한 이러한 사용자들이 VPN을 이용했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 VPN의 리미테이션은 뭐냐면 첫 번째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멀티팩터, 투팩터를 인증을 받으면 최초 인증되면 무조건 트러스트를 하죠. VPN은. 너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고 투팩터가 맞으니까 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열립니다. 일단 뻥 뚫려버리죠. 중간에 사람 바뀌든 뭐 이런 거를 체크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VPN은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구간을 열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VPN 지금 화면에 가운데 보시면 VPN 게이트웨이라는 장비에 이쪽 구간 데이터 센터로 가거나 클라우드 워크로드로 가는 라우팅 경로가 다 허용이 되거나 차단되거나 하는 이런 네트워크 접속 제한 컨트롤을 해주셔야지만 이런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근에 클라우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출현 계속 개발되는 SaaS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도대체 AWS로 가는 저 워크로드가 IP 주소가 뭘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안다 하더라도 서브넷이나 네트워크 구간으로 주기 때문에 정밀한 컨피그레이션이 굉장히 힘들다. 정밀한 보안 정책 적용이 굉장히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테이션.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특징입니다. VPN에. 그 다음에 제네릭 룰셋. 제네릭 룰셋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유저는 어느 IP 주소, 어느 서비스 대역, 서브넷입니다. 결국 IP 주소 대역은 또는 포트 레벨은 접속할 수 있고 없고 또는 웹 포탈을 통해서 내부의 특정 서버의 어플리케이션은 웹 어플리케이션만 열 수 있고 접속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전형적인 유즈 케이스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이 GTNA는 일단 억세스 프록시 기술을 씁니다. 그게 HTTP, HTTPS 억세스 프록시, 그 다음에 TCP 프록시, 복합 프록시 기능을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멀티레이어 보안이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보안은 억세스 프록시에 뭐 IPS, 안티바이러스, 랜섬웨어 차단, 웹 필터 같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AND 또는 OR 조합으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결국
플러스가 되죠. VPN 기술도 좋지만 VPN에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얘는 계속 체크합니다. 뭐 60초에 한 번, 뭐 또는 120초에 한 번씩 보안 체크, 사용자 아이디 체크를 계속 하고요. 물론 오토 커넥트 같은 기능을 통해서 한 번 사용자는 뭐 계속 열어놓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컨티뉴스 트러스트 체크, 그다음에 액세스 스페시픽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바뀝니다. 여기는 네트워크 VPN 장비는 물론 차세대 VPN 특정 GTNA를 표방하는 VPN 장비 솔루션들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인 VPN은 IP 레벨의 네트워크 제어지만 GTNA를 표방하는 솔루션 포트넷은 OS 7.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그 장비는 특정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접속 제어를 허가하거나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모 때 보여드릴 건데 특정 어플리케이션 결국 HTTPS, HTTP, 뭐 RDP, SSH를 열어주고 닫아주고에 대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지고 유저 컨텍스트 룰셋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제를 잠깐 썼는데요. 인사부 직원, 물론 기업의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을 통한 사용자 인증은 과정은 필요합니다.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해줬을 경우에는 GTNL 솔루션 자체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사용자가 인사부 직원인지 영업팀 직원인지 아니면 뭐 재경팀, 회계팀 직원인지를 구분해서 정책을 줄 수 있는 컨텍스추얼 룰셋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정교해지죠. 예전에 이제 CTO 분들이나 C-레벨 분들을 많이 만나면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사실 VPN 기술만 적용했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없죠. 하지만 GTNA를 표방하는 솔루션은 이런 기술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 CTO 분들께서 C-레벨 분들께서 그리는 보안 정책에 뭐 예를 들어서 재경팀은 재경 서버, 재경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A, VPC A로만 접속하게 하자. 이런 보안 정책이 좀 더 유연하게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넷의 경우에는 7.0, FortiOS 7.0 이상을 설치한 장비에서는 GTN의 기능이 무료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이 기능을 위한 라이센싱을 받지 않습니다. 단 뭐 EMS나 포티 클라이언트 각종 어플리케이션 추가될 것들은 있긴 하지만 자, 본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처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VPN 환경, 과거 및 현행이라는 얘기는 VPN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원격 재택 또는 내부 사용자들이 인트라넷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 제어, 쿼런틴 이런 기능들을 VPN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하죠. 근데 원격 재택 사용자가 바깥에 있을 때 기업 보안 시스템 바깥에 있는 경계면에서 접속할 때는 SaaS 어플리케이션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접속할 때는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어하기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ID 패스워드 투 팩터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기업 보안 시스템에서 운영하던 보안 정책을 여기 구간에다가 지금 보시는 SaaS 어플리케이션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접속 구간에 이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TNA나 SASE와 같은 서비스들이 표방하는 게 내부 직원이든 원격 재택근무자든 GTNA나 이런 서비스 쪽으로 브로커를 주면 여기서 해당하는 그동안 사용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두 접속 제어 통제를 하게 바꿔주는 거죠. 결국 GTN을 하자는 뜻은 VPN, 단순 이런 VPN 기술들을 이런 중앙 통제형 서비스로 솔루션으로 바꾸자는 이제 뜻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본 GTNA 데모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화면에 이제 이런 데모 시스템 보시기에 왼쪽 부분이 본사 인트라넷이고요. 본사에 있는 인트라넷이고 요 포티 게이트가 방화벽 VPN 게이트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원격 재택 사용자가 있다라는 이제 데모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지사들, 브랜치 오피스, 콜센터, 각종 이제 지사들, 두 번째 지사, 이런 식으로 SD-WAN을 포함해서 연동이 되어 있는 데모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딱 보여드리려는 내용은 원격 근무자나 인트라넷 내부에서 재경 인트라넷 회계본부로 서버 쪽에 접속을 하나 동일한 보안 정책을 가지고 동일하게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VPN 연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된 기능은 사용자 인증되고 디바이스 베리피케이션 되고 디바이스 포스처 체크, 특히 디바이스 포스처 체크는 여기 데모에서 보여드리려는 거는 접속하는 디바이스, 엔드포인트 PC든 Mac이든 접속하는 디바이스에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는다면 접속을 아예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이 GTN의 이쪽 동그라미 엔터프라이즈 코어 포티게이트에서 구성을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EMS와 포티 클라이언트들이 PC에 이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해주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모 영상으로 이제 찍은 거기 때문에 약간 중간중간에 좀 이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화면 보면 설명드린 것처럼 GTNA 서버라는 것은 이제 접속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GTNA는 실제 요 가운데 요 장비에서 엔터프라이즈 코어 포티게이트에서 GTNA 역할을 하고요. GTNA를 접속을 하려고 하는 서버를 이걸로 타겟팅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부입니다. 회사 빌딩 안에, 본사 빌딩 안에 있는 내부 직원, 마케팅 직원이 이 기업 어플리케이션 접속할 경우 한 케이스, 그 다음에 바깥에 요 인터넷에 이제 바깥에 위치하고 있죠.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오픈의 클라이언트, 콜센터 직원 또는 이제 외근하는 직원의 PC에서 마찬가지로 인트라넷을, 물론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원천 차단한 기업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경우에 엔터프라이즈 코어 포티게이트 장비를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S는 7 이상으로 7.0 이상으로 반드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티 클라이언트 EMS라는 정책 관리, 그 다음에 텔레메트리 정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PC 엔드포인트 디바이스가 안티바이러스나 각종 정책을 제대로 구동하는지 체크해주고 리포팅하는 포티게이트와 연동하는 제품이죠. EMS라는 장비하고 이제 자동으로 버튼만으로 클릭을 해서 어소라이즈 서로 연동을 시키고요. 연결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EMS와 본 포티게이트와 연동이 제대로 됐다, 성공적으로 이제 됐다라는 이제 표시고요. 다시 요거는 화면이 포티 클라이언트 EMS입니다. 여기가 이제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서버 쪽 화면을 보시는 거고, 패브릭 디바이스, 즉 GTNA를 적용할 포티게이트들을 7.0 이상인 포티게이트를 이렇게 체크해 주신 거고, 해당하는 기능들을 다시 엔터프라이즈 포티게이트 안쪽으로 왔을 때 폴리시에 GTNA가 7.0 이후에 새로 생긴 엔진 기능입니다. 그래서 GTNA 태그,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안티바이러스가 구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태그를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여기 GTNA 태그 이 부분을 했고요. GTNA 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계 부서에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 IP입니다. IP 또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SSL 인증서까지 포함한 HTTPS 서버 또는 URL까지 정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정의를 GTNA 사용자는 이 서버는 접속하게 하자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거죠. 기업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GTNA 룰이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로직이죠. GTNA 사용자가 GTNA 서비스 요청을 했을 경우 안티바이러스가 온될 경우에만 GTNA 서버 쪽으로 억셉트를 해줘라 라는 정책이고요. 포티게이트를 많이 운영해 보셨다면 굉장히 익숙한 정책 설정 화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GTNA 정책을 간단하게 구성을 하시면서도 시큐리티 프로파일, 이런 안티바이러스 웹 필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IPS 파일 필터까지 SS 인스펙션 포함한 그 기능을 복합적으로 같이 구동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현재 이 화면에서는 GTNA 태그만 일단 먼저 하는 걸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 폴리시, 저희가 방화벽 기반의 GTNA 솔루션이기 때문에 풀 GTNA 기능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티게이트 기반의 GTNA이기 때문에 어느 인터페이스에 들어오는 어느 쪽으로 나가는 대상을 열어주자, 뭐 닫아주자, 또는 못 가게 맡겨주자, 이런 정책을 설정을 일단 해주십니다.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엔터프라이즈의 LDAP 서버, 물론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가 LDAP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액티브 디렉토리 쪽을 설정을 해주시면요, 그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있는 각종 오브젝트, 커먼 네임 기준으로 뭐 마케팅 팀, 뭐 재경 팀, 뭐 이런 유저들 정보를 GTNA 쪽으로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해주시면 아까 이제 설정을 해놨던 GTNA 유저가 이제 기본 설정이 되게 되고요. 자, EMS 화면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 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EMS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7.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EMS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되시고 이 7.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여기 피처 중에 GTNA 피처를 이네이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네이블 해주신 후에 제로 트러스트 태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 태그죠. 안티바이러스를 구동하는 PC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한 태그를 두 개를 정의를 해 주신 후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포티게이트와 EMS가 연동해서 GTNA 정책을 수행하는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도 보시면 아까 LDAP에서 갖고 온 도메인들이죠. 이런 유저, 이 유저 대상으로 액티브드에서 가진 타미 게버라는 마케팅 직원의 PC에서 이제 갖고 현재는 폴리시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마케팅 타미 게버라는 분의 마케팅 분의 PC를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AV 여기 디펜더입니다. 윈도우즈에 내장된 디펜더를 일부러 끕니다. 일부러 꺼서 디펜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게 알려진 바이러스에도 탐지를 못하게 해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마케팅 직원의 PC에 설치된 포티 클라이언트 제로 트러스트 패브릭 에이전트가 해당하는 정보를 EMS로 텔레메트리 정보를 계속 보내줍니다. 결국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시가 지금 끊겨 있죠. 아직은 싱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EMS와 해당하는 PC에 설치된 포티 클라이언트 패브릭 에이전트가 정상 통신이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요 폴리시가 제대로 싱크가 됐다는 녹색불, 그 다음에 각종 정보들, 그 다음에 GTNA 시리얼 넘버 포함해서 각종 보안 정책들이 제대로 구동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안티바이러스가 꺼져 있다라고 지금 좀 전에 표시가 됐었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태그 중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이걸 감지를 해서 EMS로 올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직원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자기 평상시처럼 해당하는 기업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하려고 했더니만 뭐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지 하고 GTNA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서티피켓. GTNA와 클라이언트는 인증서 교환으로 신뢰성을 체크합니다. 아까 트러스트 체크라는 기능이 있었죠. 그런 기능을 하고 요 EMS에 있었던 거와 동일한 서티피케이트이 너희는지를 체크를 해주고요.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펜더가 꺼져 있기 때문에 AV 꼭 이거 디펜더가 아니더라도 뭐 국내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하게 정책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안티바이러스를 껐기 때문에 해당하는 PC는 VPN 연결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너는 못 들어온다. 이 PC는 못 들어온다.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못 한다. 차단하는 적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디펜더를 다시 켰고요. 켜면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디펜더를 켰구나. 안티바이러스 모듈을 켰구나 하면 바로 실시간 반영되죠.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는 접속을 이제 같은 브라우저에서 해보면 팝업 창이 떠야죠.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은 해준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이거는 포티게이트나 GTNA 그 컨트롤러 게이트웨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당신은 이제부터 접속 가능합니다. AV를 켰기 때문에. 그래서 디바이스, 인증된 디바이스 트러스트,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디바이스 포스처 체크까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존 로커스라고 해서 아까 그 외근자죠. 아까 인터넷 바깥쪽에서 동일한 기업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려는 이 외근자 분의 PC에서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 GTN의 목적은 내부 직원 모바일 오피스가 동일한 보안 정책으로 운영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해당하는 PC는 안티바이러스 디펜더가 구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안 기능들이 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정상 동작하고 있는 외부 직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열어줘도 된다라고 GTNA 게이트웨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실시간 계속 또는 뭐 SIM이나 SOA 같은 시스템하고 연동하면 해당 정보는 계속 연동 가능하고요. 통합 관제 대시보드를 또 구축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정책 세 가지 조건을 패스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GTNA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위해서 발행된 서티피케이션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고요. 클릭을 했을 경우에 정상 기업 회계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죠. 이제부터 회계 시스템의 아이디 패스워드입니다. 이거는
포티게이트가 브로킹하는 ID 패스워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정상 접속한다라는 외근 근로자도 동일한 보안 정책을 통과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이런 기능들로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쉽죠? VPN 설정이 굉장히 생략 없지만 간단한 이런 식으로 보안 GTN의 정책이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본 데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온 네트워크 기업 보안 시스템 테두리 안쪽에서의 쓰는 내부 직원과 바깥 기업 테두리 바깥에서 접속하는 외근 근로자나 모바일 워크포스에 대한 오프 네트워크 직원에 대해서도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실시간 모니터가 가능하다. 사용자 인증, 디바이스 인증, 디바이스 컴플라이언스 체크, 포스처 체크까지 가능한 GTNA가 포티OS 7.0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신다면 완전히 새로운 GTNA 솔루션을 새로 구축하시는 비용이나 새로 배우는 러닝타임 관리 시간보다는 확실히 TCO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장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세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IT 아키텍처가 바뀌게 되는 패러다임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존의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타 경쟁사와의 경쟁력에서 무너지겠죠. 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데 마이그레이션을 하다 보면 곳곳에 검토가 필요한 보안 고려 요소가 함께 유발됩니다. 이러한 유발되는 포인트들을 모두 한 개 솔루션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현재 없습니다. 사시는 사시만의 유즈 케이스가 있고 GTN은 GTNMI의 유즈 케이스가 있고 SD-WAN, SD-브랜치도 각각의 유즈 케이스가 로케이션별로 다 다릅니다. 물론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만 찾아서 저희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세션들 내용을 가지고 좀 고려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아무래도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내용들을 엔드투엔드로 거의 뭐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아마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 부분은 더 알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포티넷 시큐리티 코리아에서 포티넷 CBC 커스터머 브리핑 센터라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통해서 요 해당하는 기능을 직접 검증, 핸즈온, 프루브 오브 컨셉, BMT 데모 검증을 해드릴 수 있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이용해 주신다면 각종 솔루션 벤더의 각종한 그냥 화려한 광고 메시지만으로도 이제 솔루션을 선택하는 데 실패하는 케이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티OS 7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포트넷 솔루션과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해오신 고객분들께서는 포티OS 7.0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신규 OS 요 위에서 말씀드린 솔루션들에 대한 도입이나 운용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한번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화면은 저희 포티넷 CBC 고객 솔루션 체험센터입니다. 대치동에 있는 저희 14층에 있는 시설이고요. 오른쪽에 일부 사진이고요. 이러한 시설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술들을 실제 고객의 비즈니스 목표, 기술 목표가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든지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포티넷 지인이나 또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QR코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찍어서 해당하는 사이트로 오셔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왼쪽에 URL도 있습니다. 직접 웹브라우저에 타이핑을 쳐주셔서 접속을 해주셔도 되고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들을 적극 이용해 주신다면 많은 솔루션 검토가 좀 수월하게 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